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, 뭐 지금 가장자산 시장이 뭐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제 지금 3월도 거의 끝나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2025년 1분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저희가 또 1분기를 좀 마무리해 가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투자집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3월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1분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고요. 뭐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 그리고 이제 빨간색 글자는 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들, 그리고 초록색 글자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뭐 이벤트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1월 돌이켜 보시면은요, 이제 1월 비트코인 시가가 한 93,700달러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재는 한 85,000달러 정도, 6,0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가격적으로는 좀 하락을 많이 하였는데요. 뭐 차트만 보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위로 아래로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1월 초에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집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이후에 좀 급격하게 하락이 있었는데 뭐 1월 7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, 그리고 1월 8일에는 FOMC 회의록 발표, 그리고 1월 9일에는 미국 법원이 실크로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것에 승인을 하였습니다. 그러한 뉴스들과 함께 이렇게 가격은 좀 하락하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또다시 또 급격하게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앞두고 또 기대감이 또 재작용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뭐 근데 그 전에 1월 19일에 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도 발행이 되었죠.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변동을 좀 보였었고, 이후에 1월 20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, 그리고 23일, 24일에는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이제 발효를 하면서 좀 시장에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뭐 또한 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FOMC인데요. 뭐 1월 30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왔고요. 다만 이제 이후 2월부터 좀 지속적인 하락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결국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2월 1일에 이제 미국이 중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관세를 발표하였고, 2월 4일부터 부과하겠다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불안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3일에 바로 우리 한 달간 유예할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좀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면서 좀 시장의 반등을 좀 일으켜왔고요.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. 뭐 2월 10일에는 중국도 뭐 미국에서 보복 관세를 발표하였고요. 이후에 뭐 2월 26일에는 미국은 중국에 추가를 관세를 하겠다 경고까지 또 하였습니다. 이러면서 시장은 계속 좀 하락을 하였고요. 그 와중에 뭐 2월 18일에는 FTX 소액 채권자에 대한 상환 개시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이제 관세가 워낙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 조금은 두그러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큰 사건 중 하나죠. 이제 바이비트인데요. 2월 20일에 이더리움 해킹을 당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고,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가격들도 좀 많이 하락을 하였고, 뭐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그 투심을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2월 달은 거의 뭐 하방 경직이 되게 많이 강하게 좀 이루어졌다 볼 수 있고,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 이런 것들도 좀 충돌이 이어지면서 좀 가격이 뭐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습니다. 3월에는 뭐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미국의 물가 지수가 좀 부합하기는 3월 1일이 있었고, 이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에 알트코인도 전략 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면서 가격이 좀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렇지만 다시 또 관세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이 또 존재하면서 다시 또 가격은 하락하였고, 이제 그러면서 또 3월 4일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다시 한 번 더 유예를 했죠.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시장이 계속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은 뭐 3월 7일에는 미국에서 크립토 서밋이라는 것을 주최를 하고, 이렇게 하면서 이런 크립토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볼 수 있고, 다시 한번 또 분위기를 좀 안 좋게 이어왔던 게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거든요. 임시 예산안이 이제 뭐 통과되냐 마느냐, 그게 3월 14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결국에는 통과를 하면서 이런 미국의 셧다운이 좀 모면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뭐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. 뭐 동시에 뭐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 지화 분명히 좀 좋은 소식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고, 최근 뉴스인데요. 최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고,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,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관세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국가의 부흥을 위한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현대자동차 사례가 좀 극명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공장 가동률을 좀 높이고, 이제 그리고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소 공장까지 신규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막
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향후 4년간 약 3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좀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좀 하였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밸류 체인을 미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고, 사실 관세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이것을 뭐 수단으로서 좀 활용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, 앞으로도 이러한 그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되게 다양한 글자로 보여드렸는데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결국에 2025년 1분기에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좀 위험자산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.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입법화 그리고 제도화 전략자산화를 추진하고 있고, 이런 관세 정책이 지금은 뭐 부정적인 요소이지만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좀 시장은 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. 그리고 뭐 바이비트, 이더리움 해킹 사건 등 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존재하는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다양한 또 이벤트들이 존재했었던 이번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.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반가운 부분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. 크고 작은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소화했던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에 따른 가격 움직임도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 외에도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화, 대중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사료가 되는데요. 준비한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근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IMF이죠, 국제통화기금인데요. 이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국제 통계 기준에 좀 반영하였다는 뉴스가 3월 20일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국제 수지 및 투자 지위 매뉴얼 칠판이라는 것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,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해서 국제 통제 기준에 수정을 하였습니다. 이것은 2009년에 있었던 수정 이후로 약 15년 만에 개정이어가지고 큰 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, 이더리움 등 다양한 이제 코인들을 자산으로서 좀 분류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뭐 크게는 디지털 자산을 이제 뭐 대체 가능한 토큰 그리고 이제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나뉘었었고요. 이제 비트코인 등 비부채성 토큰은 비생산,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자본 계정 항목에 좀 기록하게끔 만들었다.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이제 이런 것들은 금융 상품으로 좀 간주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.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등 이제 플랫폼 토큰, 이제 레이어 1 코인들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것은 약간 전통적 지분권과 유사한 주식형 암호자산으로 좀 분류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킹 그리고 수익 활동 등은 이제 배당금과 유사한 수익으로 좀 분류를 하게 되었고, 채굴 그리고 스테이킹 등 이런 검증 서비스는 이제 컴퓨터 서비스 수출입으로 좀 간주를 하면서 이제 좀 약간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좀 인정하였다라는 것이 좀 가상자산 시장의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야기하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런 개정들은요, 이제 뭐 160개국과 그리고 IMF 산하에 있는 국제수지통계위원회의 협의로 좀 만들어진 것이고, 유엔의 국가 개정 시스템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IMF는요, 2029년,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이러한 뭐 그 통계 기준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IMF가 이제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, 디지털 골드로 받아들였다, 이렇게 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요.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팽배한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이제 뭐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좀 분류를 한다라고 하였는데, 이는 뭐 부동산 또는 원자재 정도로 취급한다는 의미로 뭐 금이나 법정 통화 같은 이제 공식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뭐 IMF는 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뭐 이런 지급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은 이것을 뭐 IMF 보유 자산 또는 뭐 SDR 바스켓에 포함하겠다라는 의견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히 명확하게 좀 해석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암호화폐 전략 비축으로서 지금 뭐 비트코인도 고려하고 있지만 뭐 알트코인,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, 솔라나, 이더리움, 뭐 카르다노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하고 있다. 뭐 이런 것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미국 정부의 공식 재무제표에 따르면 미국은 약 한 8,20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국가 중 1위라고 볼 수 있고요.
이 가치가 정부당 그 온스당 한 6만 원 정도 42.2달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1973년 미국 의회가 정하는 한 50년 동안 지금 불변하고 있는 가치인데요. 지금 그 평가액은 약 110억 달러로 15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. 그렇지만 이것을 가치를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요, 이제 금 가격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금 가격이 온스당 3,000달러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실제 시장 가치로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약 7,650억 달러, 하나로는 약 1,100조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단순 회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재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뭐 키로 사용될 수 있고,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마찬가지로 이달 초 행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비트코인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명령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좀 조치로 풀이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뭐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미 한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. 뭐 해킹이나 이런 범죄에 악용된 것들을 몰수를 통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, 이제 이것 또한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그 주정부 차원 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법안 발의도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이것과 유사한 의미로 이제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이제 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액트 2025라는 법안과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. 그 법안에서도 이렇게 뭐 금 보유고 재평가를 통해서 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, 이런 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면서, 아직까지는 뭐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여러 부처 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그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.